선도전기 2024년 연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21%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8회전으로 급락을 했고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3년 연속 적자인데다가 배임 횡령 이런 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 매출 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년 영업적자에 대한 선도전기의 변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한 두 군데에서 자료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선도전기는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 등 제반 산업용 플랜트의 전력 설비에 공급되는 각종 전력 변환기기류를 생산, 납품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전기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이 주문에 의한 생산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사양에 따른 소량 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용량 대형의 중전기기 제조 과정은 공장 자동화가 어렵고 고도의 기술 및 노동력이 요구되며 대단히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의 회수 기간이 길어 자본 회전율이 낮은 특성도 있습니다. 1972년 1월 22일 창사 이래 중전기기 업계의 선두주자로 한전과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의 산업용 전기기기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로 우수한 기술력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업계를 주도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등, 각국의 금리 상승, 국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 및 국제금융 불안 등과 늘어나는 동종업체들과의 과당 경쟁으로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기 내부 요인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모든 게 환경 탓으로 돌리는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은 경영이란 것은 이런 거를 극복해서 이익을 내는 게 경영인 거죠. 중전기기 산업은 설비 산업 투자 축소 및 지연,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물량 감소 등 민수 부분의 침체와 한전 신규 투자 및 대규모 민자 사업 지연 등 정부 부문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수배 전반 산업의 경우 설비 투자가 감소되고 국내 관계 업체 간의 내수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원자재 구입난 및 원자재 가격까지 높아져 시장의 환경이 갈수록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신규로 새로이 등록하는 중소기업도 증가 추세에 있어 치열한 과당 경쟁으로 수주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및 환경 관련 제품의 판매에 정진하고 원가 절감의 노력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전기 시장을 전혀 선도하지 못하는 선도전기가 됐네요. 그런데 이미 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데는 한전이 가격 후려치기 이런 거 하면은 납품을 안 하고 거꾸로 지금 미국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높은 가격을 팔고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도전기는 수출적으로 이 개척을 못한 것 같아요. 내수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2024년 233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39%가 감소했습니다만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276.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43.6%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까지는 31.8%가 증가했는데 판매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55억 1,700만 원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19% 영업손실이 개선됐습니다.
어, 이 영업손실이 19% 개선된 것으로 결산됐으나 재고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실제 영업손실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95억 8,100만 원으로서 51.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12.4%더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5.8% 줄었습니다만 스루풋 율로는 10.5%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3.9% 감소시켰습니다. 감소가 됐겠죠. 매출이 주니까. TOE 생산성은 0.64로서 전년보다 0.1포인트나 하락했고 영업손실은 7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나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무려 20억 3,5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2억 7,800만 원으로 2023년에 14억이었는데 무려 38억 7,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그 제공품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또 여기 그 평가 손실 충당금은 요거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것이 그 평가 손실 금액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요거 플러스는 요 경우에 그 줄어들었으니까 환입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손실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대부분 주문 생산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수요 잔액은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제공품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사항은 알 길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분기에 작년에 제공품이 43억 4,500만 원이 있었는데 1분기에 24억 5,200만 원이면 아직도 많은 물건들은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들어서 일부는 납품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수주가 있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 변동이 마이너스 33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B의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A, 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원가 회계 용어로는 재고자산 원가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62.8%나 크게 줄었습니다. 운영경비는 크게 줄이질 못했죠. 13.9%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21억 2,390만 원에서 212억 212억이죠. 여기에서 판매관리비 86억 2,500만 원을 뺀 126억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52%로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48%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요거는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하락했다고 하락으로 나오죠. 제가 제대로 썼네요. 이 선도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지만은 아까 이 손익계산서, 스루풋 손익계산서에서도 하락으로 추론이 됐고 여기서도 하락으로 나오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 영업손실이 나는 이유를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외부 요인, 치열한 경쟁 이런 거로 얼머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의 한 방법으로 제가
개척을 했으면 개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 스루풋은 WCAI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38억 7,800만 원 증가한 거죠. 비정부에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마이너스 33억입니다. 차이가 5억 7,700인데 아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니까 BWCA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차이는 8억 5,900만 원이 납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그 평가손실 충당금의 이게 아까 환입액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거를 빼면은 맞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이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취득 가격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 한 38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해서 매출원가를 5억 7,700만 원어치나 좀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뭐 그거 이전에 전년도 전전년도 2년간 평가 손실 충당 금액도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아니면은 이 회사 그 회계 수준이 장부 가격으로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표기해야 되는데 기본 오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켜서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 매출원가를 낮춰 영업손실이 적게 나오도록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년간도 분식회계 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PQ 총 제조 비용도 그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외부 감사들이 주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히니까 요 정도는 맞춰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매출원가를 조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이 그 TQ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다음에 스루보텍의 재료비 차이도 되겠지만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재고자산 증감액 WCI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78억 8,900만 원인데 19.1%가 감소했습니다. 직원은 11명 줄였는데 평균 임금이 2024년도에 2022년도는 193명이었는데 5,600만 원. 적자가 나는데도 2023년에는 이 인원수를 한 72명을 줄였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노땅들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고임금자들만. 그게 또 올해 또 줄였는데 임금을 좀 더 낮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참들을 내보내고 신참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노동 생산성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생산성 가지고 뭐 구조 개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게 노동 생산성이죠. 지급 수수료 매출 하락에 따라서 이것도 줄어든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대표이사 하봉수 씨가 59년생이면은 물러날 때도 됐네요. 65세는 좀 넘겼으니까. 어쨌든 이 하봉수 CEO가 배임 횡령 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소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혁이라는 분이 1966년생이 2024년부터 CEO로 다시 들어와서 아까 뭐 회계 재고자산 증감에 2024년도는 어쨌든 맞았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거로 뭐 그냥 인정을 한다면은. 근데 매출원가가 왜곡이 되죠. 장부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5.5회전에서 무려 3.8회전으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제공품이 그만큼 있는지 실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제공품이 많냐? 그렇게 그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10.5% 상승했는데 회전율은 무려 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생산성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0.64로 떨어졌죠. TOE 생산성이. 그래서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했죠. 또 하나 반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회전율 하락이 수량에 의한 회전율로도 하락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인데요. 네 가지가 소개가 됐는데 매입 비중을 봤는데 전체는 아니고요. 29.2% 범위 내에서 1%가 가중평균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딱 보니까 다 동결인데 이 데이터도 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원재료 가격이 1, 2차에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는데 역방향이니까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1, 2차 추론과 모순이죠. 수주 판매 가격은 또 상승해야 되는데 동결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면 거꾸로 수주 판매 가격은 내려간 거로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29%뿐인 해당 안 됩니다만은 1%인데 가격 인상 요인이 딴 데보다도 운영 경비, 가공 비율 이게 높아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운영 경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거냐 그것이 이제 또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은 325억 원은 해야 됩니다. 그 325억 원에 맞추어서 매출 재료비는 40%를 증가시키면은 거의 여기 위에 39.7%죠. 뭐 그대로 하면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그냥 40%로 때렸습니다. 그러면 325억 원 유사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325억을 해보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수준인데 마이너스 2,800만 원입니다만은 재고 회전율이 연간 3.8회전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요걸 5회전까지 좀 해보자. 다시 늦춰진 거를 재고를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매출의 인상 효과는 426억 원까지 달성해서 OE 증가율을 10% 줄인다고 그렇게 또 가정해서 놓으면은 한 78억까지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원가 회계와 스루펫 회계의 차이는 재고 증가 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게 보셨듯이 20억 원이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10억 3,4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유입이 안 되고 거꾸로 126억이 유출이 영업활동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최종 185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꼭 딱 딸랑딸랑 현찰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거를
그냥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잉여현금 흐름,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이 188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54.5%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경영권 방어선은 50% 이하로 내려야죠. 주주잉여 현금물이 이익배당이 아니고 자본변동포에 찾아보면은 사업 결합 금액입니다. SD 벤처 캐피탈 합병액이 되겠습니다. 유입된 금융자산으로 이자 부채를 갚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합병을 하면서 금융자산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자 부채를 갚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현재 3,00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고 지금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시가로 보면은 그 PBR이 1.65 정도 높은 가격인 상태에서 끊어져 있는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지금 깝깝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전동준 씨가 18.07%, 마진산업이 7.42%, 선도전기 자기 주식이 5.7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